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발언 내용에 관심이 큽니다. 전남의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3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초단체장 경쟁률은 최고 5대1을 기록했습니다. 김원효 의원 보좌진의 2차 가해 의혹 속에 민주당의 신고를 가려서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지방선거가 민주당 집안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공천 후유증이 상당해 선거 이후 갈등 해소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을 예정이어서 5.18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주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5.18 42주년을 맞아 행방불명자와 무명열사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5.18 행방불명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족 곁으로 오지 못하는 것은 진실을 말해야 할 당시 계엄군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방불명자 가족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양심 고백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5.18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건 학살에 책임이 있는 신군부의 증언. 하지만 그 정점에 선 전두환과 노태우는 지난해 숨졌고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떠밀어서 다 말해라, 증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시신이라도 돌려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도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안타깝죠. 그게. 자식의 유해라도 찾을 수 있었던 가족이나 산자들에겐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아픔이 부채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찾아서 내 손으로 묻어놔서 겨우 더 나선디 못 찾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누가 알면 좀 그 자리 좀 가르쳐줘서 찾으면 내 그거 진짜 원이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죽어서까지 자기 이름도 모르는 데서 묻히면 쓰겠습니까?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에 분노하는 것마저 지친 행방불명자 가족들은 유해라도 찾을 수 있게 해달라 말합니다. 현장에 계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되신 분들은 얼마나 더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 주신다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을 갖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해버렸냐, 네가 어디다 갖다 죽였냐, 어디다 갖다 보냈냐, 이런 소리는 하고 싶죠. 그러네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사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계엄군들의 양심 고백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입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등록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남에서는 모두 310명의 선출직을 뽑는 각급 선거에 537명의 입후보에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가 각각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기초단체장은 평균 2.2대 1의 경쟁률 속에 용암이 5대 1로 가장 치열한 선거를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선거 비용 제한액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전남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14억 8,200여만 원으로 7회 선거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했으며 시장 군수 선거 비용 제한액도 평균 16.8% 증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성폭력 대응 창구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2차 가해 신고 대상을 가려서 접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실 안팎에서 발생한 2차 가해자들의 관리 책임자인 국회의원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민주당이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를 상설화한 건 지난 2020년 말.
민주당 관련 성희롱,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성범죄 대응 창구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가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에서 신고를 가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는 2차 피해 사실을 지난달 27일 민주당에 전화로 신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측근에 의한 회유, 피해자 증인에 대한 겁박 등 국회의원 측근들의 2차 가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주변 인물들이 저지른 2차 가해를 신고한 건데 어찌된 일인지 의원실과 지역위원회 책임자인 국회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김원희 의원만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고 주장합니다. 김원희 의원이 직접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제 이거 방송 나갈 거고요. 저 이거 받아주시든지 마시든지 너무 화가 나니까 김원희 의원 2차 가해를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부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떻게 이분이 했다, 저희 신고를 했다 하지 않았다, 센터가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거 외부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성폭력 2차 피해는 애당초 민주당의 소홀한 조치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원희 의원 보좌관의 성폭행 사실을 민주당에 신고한 건 지난해 11월 말이었지만 가해자인 보좌관은 탈당과 보좌관 면직으로 아무런 징계 없이 떠났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못 받는 사이 A씨는 의원실 안팎에서 2차 피해를 겪었고 고소를 통해 스스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습니다. 당에서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받은 법률적인 조금의 조언은 목포경찰청으로 갈 거냐? 전남경찰청으로 갈 거냐? 한편 지도부가 고개 숙인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즉각 조치하겠다며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김원희 국회의원 보좌진의 성폭행 사건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당내에서 잇따라 불거진 성비위 의혹에 사과하며 당대표 직속인 윤리감찰단에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고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2차 가해자로 신고된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조사와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원희 국회의원 측근의 성폭행 사건 2차 가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원희 국회의원의 사퇴와 성폭력 2차 가해자 전원 공개, 그리고 민주당에서 즉각 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 의뢰, 남성 권력 중심의 조직 문화 혁신을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선 구도가 민주당 집안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천 후유증으로 무소속 연대가 출범하는가 하면 선택의 기회조차 없는 무투표 지역도 속출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해남군 기초의원 후보 5명이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소속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불공정한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한 후보들입니다. 이들은 민주당 전남도당 공심위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공천이 사실상 친소관계로 결정됐다고 주장합니다. 공정, 정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민주당이 이번 공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철퇴를 내리던 이 부분은 너무 과한 철퇴였습니다. 호남을 텃밭으로 둔 민주당의 공천 후유증으로 탈락한 현역 단체장과 유력 후보들이 무더기 탈당하면서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유력했던 강진군수 선거는 민주당 비대위 결정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한 배를 탔던 후보끼리 재대결을 벌입니다. 전남을 텃밭으로 여기는 민주당이 공천 참사로 불릴 만큼 경선 관리를 못했고 청년, 여성 등 인재 발굴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사실상 봉쇄한 무투표 당선도 속출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후보만 등록한 해남 군수, 보성 군수와 광역의원 29개 선거구, 기초의원 6곳이 무투표 당선 지역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정말로 그 반성하면서 혁신적인 뭔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뭔가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시스템 오작동이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아니면 참정권마저 박탈될 만큼 텃밭이 된 전남. 오는 19일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정책과 공약은 사라지고 네거티브만 난무할 것이란 전망 속에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강진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추가로 나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추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강진군청 CCTV 관제센터를 찾아 일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최근 강진 지역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최근 금품 제공과 관련한 추가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정부 기초 생계급여가 지원되고 있지만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학대를 했던 부모들이 지원금까지 빼가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1년 전부터 목포의 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군에게는 매달 56만 원의 기초 생계급여가 나오지만 A군이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학교돈도 못 사고 가방도 못 사고 잠바도 못 사고 옷도 못 사요. 장난감도 못 사요. 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A군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지원금이 들어오면 같은 날 곧바로 돈이 인출됩니다. 인출자는 A군의 부모입니다. 또 만들어 줘놓고도 빼가버리는 거예요. 들어오자 말자. 1년 돼 가는데 그 아이 통장이 2번 저희가 생계비 찾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찾았어요. 이 쉼터를 거쳐간 다른 아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미성년자의 통장을 만들려면 부모가 계좌를 개설해줘야 하는데 아이들을 학대한 부모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마음대로 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다 보니 아이들의 생활비인 지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부모가 빼가버리니까 무엇을 사주고 싶은데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쉼터도 아동을 학대한 부모를 대신해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가 6월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과 전용 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 등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는 일반 차량이 전기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세워놓는 행위, 충전 완료 이후에도 주차를 계속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과 선거 운동을 한 예비 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화순군수 예비 후보자 A씨 등은 지난달 초 선거 구민에 4차례에 걸쳐 8만 6천여 건의 당내 경선 동료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골프장에서 인공 연못의 관리 태만과 이용객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7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인공 연못 주변 구명 장비 비치 여부와 안전 표지판, 조경 시설 설치에 경기 시작 전 인공 연못 위험성 고지 여부 등입니다.